동네 사람들의 쉼터인 작은 공원. 형님, 저기 사장님 오시나 보네. 아, 이 화물차에 박진숙 씨 남편이 타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혼자 타고 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나와 있었네요. 같이 가요. 아, 나 벌써 만났어요. 아니 우리 최 기사님 덕분에 아유 가만하게 잘 왔지 뭐야. 고마워. 동네에서도 사람 좋기로 유명한 남편 최창식 씨. 세상에 희주 아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실하시지, 집에도 잘하시지. 우리 영감 같은 남자 있으면 팔자 고칠래? 아 그럼요. 당장이라도 데려다가 살림 차리죠. 20년을 한 동네에서 흉허물 없이 지내온 이웃들. 말 그대로 먼 친척보다 나은 이웃 사촌입니다. 며칠 후 진숙 씨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내 돈 2천만 원 언제 줄 거야? 준다니까요. 내가 그까지 2천만 원 떼먹을 사람처럼 보여? 자꾸 이럴 거야? 우리도 더 이상 못 참어. 희주 아빠한테 다 말할 거라고. 그 정겹던 이웃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웃 사촌의 잔혹한 두 얼굴이 지금 공개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서는 최창식 씨. 여보. 네. 이거 마시고 가요. 아, 참. 이거 이제 그만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수술 받은 지 3년이에요. 더 조심해야죠. 드세요. 그래요. 3년 전 위암 수술을 받았던 남편. 아내 진숙 씨의 극진한 간병 덕분인지 다시 일까지 시작할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금녀 할머니가 웬일일까요? 최창식 씨 부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렇게 몰래 숨어서 훔쳐보는 걸까요? 잠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이금녀 할머니. 한참 동안 최창식 씨를 지켜보고 돌아와서는 서랍장부터 여는데 뭘 꺼낸 거지요? 아, 이건 알약 같은데 수시발은 돼 보입니다. 안 돼. 더 모아야 돼. 더 모아야 죽어. 죽는다니 무슨 약을 먹는 걸까?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금녀 할머니가 약국에서 나오는데요. 할머니, 혹시 아직도 그거 먹고 계세요? 좀 남았어. 그럼 자네 저는 오늘 갖다 주려고요. 조심해. 할머니도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 두 사람. 이웃지간의 대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금녀 할머니와 헤어진 구정순 씨가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이거 봐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해? 이거 위험한 거야. 알아요.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음에 연락할게요. 그래. 고마워요. 의문의 남자에게 건네받은 보따리를 들고 다급히 떠나는 구정순 씨. 그런데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최창식 씨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청수 씨, 웬일이야? 아줌마 안녕하세요. 희주 왔네. 배가 많이 불렀다. 네, 이제 7개월이에요. 형님, 전에 말했던 그 약초 있죠? 그거 조금 얻어왔어요. 아우 고마워라. 이렇게 귀한 걸. 대추하고 같이 푹 달여서 공복에 먹으면 위에 좋대요.
희주야, 엄마 지갑 좀. 아이고, 간 드세요. 아이고, 그 잘 챙겨 드리세요. 종순 씨. 위험하다는 약초를 위에 좋은 거라며 떠안기는 구정순 씨.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여보. 오셨어요? 이거부터 마시세요. 아, 이게 뭔데요? 위에 좋다고 종수 씨가 갖고 왔어요. 정수 씨가? 아이고, 저거 마셔도 괜찮을까요? 없어. 당신 종순 씨 보면 고맙다고 인사해요. 알았어요. 어서 씻고 저녁 드세요. 네, 알았어요. 약초의 정체를 알 리가 없는 최창식 씨. 이웃의 친절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진숙 씨가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인데 하하, 이건 또 웬 봉변입니까? 이렇게 차려입고 어딜 갔다 와? 할머니, 종순 씨,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뭐가?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같은 동네 살면서 왜 이래요 나한테? 거기 당신이에요? 예, 여보.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봐요. 여보. 남편이 나타나자 별말 없이 진숙 씨를 보내주는 구정순 씨와 할머니. 대체 두 사람은 박진숙 씨 부부에게 왜 이토록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까? 일주일 후 길가에 화물차를 세우고 누군가를 만나는 최창식 씨. 그런데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합니다. 최창식 씨를 쫓는 시선의 주인공은 바로 이금녀 할머니와 구정순 씨. 최창식 씨가 탄 화물차가 출발하자 택시로 그 뒤를 미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연희 때처럼 도로를 달리는 최창식 씨의 화물차. 그런데 이상하게도 폭주하는 화물차. 이게 웬일입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 최창식 씨 아주 10년 감수했습니다. 평소 차 정비를 꼼꼼히 해왔던 최창식 씨. 아무래도 뭔가 찜찜한데요.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누가 건드렸는데요.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고장이 아니라 일부러 누가 손을 대서 차를 완전히 골로 가게 한 것 같은데요. 일부러 고장을 냈다는 얘기야? 네. 이런? 일부러 고장을 내서 사고를 유도했다니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딸과 함께 외출해서 돌아온 진숙 씨. 아빠 아직 안 들어오셨나? 요즘 계속 늦게 하시는데. 평범한 60대 가장의 갑작스러운 자살. 충격을 받은 가족은 경찰에 연락을 했고 최창식 씨의 자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발견한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자살 현장을 확인했었는데요. 정황상 자살로 판단하기에 큰 문제점이 없었고 따라서 단순한 변사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살에 이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탐문함의 이유를 찾아봐도 별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를 석연치 않게 여긴 경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최창식 씨 사망 보름 후 진숙 씨 모녀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살해됐다. 아빠가 살해당한 거라뇨. 진정들 하시고 금방 설명드릴게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놀랍게도 최창식 씨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왔어? 진숙 씨 모녀 앞에 나타난 두 사람, 바로 이금녀와 구종순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있는 거냐고요? 아버님 살인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왜요? 왜? 그건 직접 대답해 주시죠, 박진숙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여기 있는 세 사람 당신들 최창식 살인 사건 공모자들이잖아요.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나한테 왜 이래요? 아니 내가 왜 내 남편을 살해해요? 그만하세요. 예?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진술해서 증거까지 다 확보했어요. 아시겠어요?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말 좀 해봐. 난 아니야. 당시 경찰은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짚어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수상히 여긴 점들이 모두 부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했던 것은 자살한 남편을 발견한 부인이 112랑 119가 아닌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경찰은 부인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하던 중 부인의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낮부터 이런 데로 어떻게 와? 아이, 밤보다 낮이 낫잖아. 아유, 일단 가보자고. 위암 판정을 받은 남편의 간병에 한창 매달리고 있던 박진수. 친구의 소개로 처음 발걸음을 하게 된 무도장은 그야말로 별세계였습니다. 아픈 남편을 돌봐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시작한 춤에 정신없이 빠져드는 박진수. 한마디로 춤바람이 나고 만 것인데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남편의 눈을 속이고 춤을 추러 다니기 시작한 박진수.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웃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데요. 나름 평판이 좋았던 박진숙은 이웃들의 돈을 손쉽게 빌려 유흥비로 탕진했던 것입니다. 그게 어떤 돈인데 내가 평생을 모은 2천만 원. 돈만 받으면 되지. 우리 아빠는 왜 죽여요?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다 네 엄마가 시킨 짓이라고. 너도 말 좀 해봐. 너도 당했잖아. 난 안 죽였어요. 진짜로 죽인 건 당신 둘이잖아요. 남편의 살해를 이웃들에게 사주했다는 박진수. 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진숙의 이중 생활은 날로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평생 폐지 주어서 모은 돈이야. 제발 돌려줘. 돈이 없다니까. 우리도 더 이상 못 참아. 희주 아빠한테 다 말할 거라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해볼 테면 해봐. 돈 받을 수 있나 없나. 돈 받고 싶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알았어? 빚독촉을 받게 되자 돌변한 박진수. 그녀의 본색은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더니 박진숙에게는 없어도 협박도 통하지 않았는데 자용증 있어? 신고할 테면 해봐.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는 박진수.
그런데 그때 딱 하나 있긴 있는데. 뭐? 그게 뭔데? 죽이면 돼. 그 사람을 죽이면 돼. 남편을 죽여야만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박진수. 이건 대체 무슨 말일까요? 빨리 돈을 갚으라는 독촉이 이어지자 부인 박 씨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남편 명의로 총 2억 4천만 원 상당의 종신보험 6개에 가입했었는데요.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는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경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보험금을 빌미로 남편을 같이 죽여서 보험금을 타야만 돈을 갚을 수 있다며 남편을 죽이라고 협박했던 것인데요. 모두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빌려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말에 넘어가 남편을 죽이는데 협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박진숙의 남편 죽이기에 동참하게 된 이웃들. 박진숙은 수면제를 모으도록 시키고 남편에게 먹일 독초를 구해오도록 이웃들을 종용했습니다. 이웃이 구해준 독초를 몸에 좋은 약이라며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먹이기 시작한 박진숙. 하지만 웬일인지 남편은 멀쩡했습니다. 박진숙의 계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기다리다 못해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요. 깔끔하게 처리해 주세요. 협장 받들어 가십시오. 박진숙의 의뢰를 받은 살인 청부업자는 남편의 차를 일부러 고장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고를 피해갔고 그 후 청부업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셨어요? 아유, 요새 왜 이렇게 계속 늦어요? 무슨 걱정 있어요? 어? 누가 내 차를 건드렸다잖아요. 예? 다른 게 아니라 내 차를 누가 고장낸 사람이 있다는데. 아이, 아무리 여기저기 물어봐도 뭐 통할 수가 있어야지. 누가 그런 짓을 했어? 에이, 안 되겠어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지. 화물차가 고장난 것을 남편이 수상히 여기기 시작하자 박진숙의 처조는 극에 달했습니다. 드디어 최후의 결단을 내린 박진숙. 그녀는 직접 실행에 나섰습니다. 뭐 오늘 당신 일 안 나가니까 한잔 해요. 술 먹는다면은 질서가는 사람이 웬일이에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래요. 받으시오, 받으시오. 당신 바라가래요. 예. 참 별일이네. 자, 오랜만이에요. 남편이 집에서 쉬는 날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박진숙. 아, 좋다. 참 오랜만이다. 아내의 계략은 알지도 못한 채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남편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겐 또 하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박진숙은 이웃집 할머니를 데리고 와 함께 목을 조르게 한 다음 공범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함께 시신을 욕실로 옮기고 자살로 위장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진짜 미쳤어. 아빠처럼 착한 사람을 왜? 착해? 착한 사람이랑 한번 살아봐. 얼마나 복장이 터지는지. 돈도 문제. 착하면 다야?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던 박진숙.
하지만 부검 결과 명백한 타살의 증거가 나오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아내 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아내 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는 징역 2년 6월, 3년간 독초를 구해다 주는 등 수차례 살해 시도를 도와준 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향락에 빠져 평생의 반려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아내. 그녀는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사이좋은 이웃의 인생까지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